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때린 한동훈 초긴장. 자, 일단 지방선거 상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한다고 했던 게 4월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지금 광역자치단체 16개 중에서 경북 빼고 다 먹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때 다 확정은 안 됐지만은 지금 14개가 확정됐는데 그걸 싹쓸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죠. 그런데 기폭제를 쏜 것은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 그때부터 역풍이 시작을 해서 최근에 뭐 스타벅스 때리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하는데 이재명 정권이 끼어들었죠. 민노총 출신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끼어들어서 이 민노총, 사실상 이 민노총 입장을 대변을 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엄청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회사원들, 심지어 공무원들도 우리가 세금 걷는 거 10% 성과급 줘,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1700개 하청업체, 삼성전자 안에서 갈등,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이 선거에 이재명 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후보들의 자질이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좀 지지율 앞서서 잘 나간다고 아무나 꽂아도 될 것 같으니까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막 다 갖다 심어놨죠.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만 해도 뭐 정원호, 무슨 김용남,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박수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논란들 막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다가 박근혜 변수가 생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지금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국민의힘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강력지방자치단체장은 16곳 중에서 완전히 우세한 곳이 한 곳, 경북, 그리고 접전을 벌이는 곳이 8곳, 열세가 7곳, 이렇게 지금 치우고 있고,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우세 지역이 달성, 접전 지역이 한 4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경호 후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24일하고 25일 실시한 조사인데, 대구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추경호 후보가 50.1, 김부겸 후보가 41.1, 9%포인트 차이가 나면서 오차범위를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흥분해서 소리를 막 크게 치르다 보니까 기침이 좀 나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런데 KSOI 이 조사가 조사 시점이 언제냐면은 24일,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죠. 일요일, 월요일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그럼 원인이 뭐냐? 바로 토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후보하고 같이 유세를 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유세를 하고 일요일, 월요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담겨 있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보면은, 이제 어제 방문을 했던 충청 지역, 그리고 내일 방문할 이 영남 지역에서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가령 부산 같은 경우 이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전재수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대전에도 이장우 후보가 허태정 민주당 후보하고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충남에서 김태흠, 박수현 또 오차범위, 그리고 충북에서도 신용한 보다 김영한 후보가, 국민의힘 김영한 후보가 맹추격을 해서 여도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마찬가지고, 또 경남 이런 지역에서도 조금만 이렇게 힘이 실리면은 대구처럼 완전히 이제 역전을 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많죠. 자, 그리고 지금 가기로 한 그 지역 외에도 유세 지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지원을 바라는 기로가 조금 막 번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지역에서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유종복 인천시장 후보. 인천시장 유종복 후보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죠. 유종복 후보도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하게 인정을 하시는 분이라서 상황을 보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당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여도 무슨 큰 표밭에서 흔들림이 있겠느냐고 했지만 실제로 움직이니까는 분위기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지금 계속 좀 지원 요새를 희망을 하는 그런 기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서 이제 내일 부산으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도 종반전 최대 변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요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에 전재수 후보에게 많이 밀렸지만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좁혀서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대구처럼.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지원 요새를 하면서 뭐 다른 요인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보수가 결집을 하는 그 상황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승차를 몰고 가고 있죠. 부산도 그럴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보수층 결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부산 방문이. 일단 27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입니다. 내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한번 부산에 계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장시장을 찾아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지원 요새에 나서고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박형준 41.5, 전재수 47.4. 그래서 이것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이 상황이어서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요새가 판세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 이야기 말씀을 들으니까는 아마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한동훈을 떠올릴 수가 있죠. 지금 부산시장 선거를 일단 지원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내일 기장시장 방문에는 박형준 후보하고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정명시 기장군수 후보, 그리고 강력기초위원 후보들이 함께 하는데, 뭐 박민식 후보도 여기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 하정우 이렇게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뭐 한동훈이 많이 치고 올라간다. 모든 이슈가 지금 한동훈으로 막 몰려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각 언론이 한동훈 띄우기에 막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친한계 패널들도 막 한동훈하고, 부산 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선거에 유리할까 해서 한동훈 쪽으로 막 띄우고 있는데, 자, 지금 아직 끝까지 모릅니다. 이것이 박민식 후보가 지금 숨은 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박근혜 효과가 나타나면은
이거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썸네일에 박근혜 부산행에 한동훈 악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후보는 그때 서울중앙지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죠. 기소를 하고 구형을 선고를 했는데, 가장 역사상 보기 드문 30년 징역형을 구형을 한 인물이 한동훈이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그 수사를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을 구형을 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때 뭐 선거 때도 그 부분이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나중에 한동훈이 당대표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찾아가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색을 하지 않고 환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표를 지낸 정통 우파 보수 정당의 대표니까 그렇게 이제 예우를 했다고 해도, 지금은 제명을 당한 인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내고 비대위원장을 지낸 그 당에서 제명을 당했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이제 상황이 다를 텐데, 물론 내일 그 부산 북갑 지역에 갈지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박민식 후보와 이제 만날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미정이지만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 전에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이라는 과한 구형을 했던 그런 이력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한번 선고문을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구형 선고문을 읽는 그런 뭐 영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다, 뭐 이렇게 또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한동훈 쪽에서 구형 선고문을 읽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구형 선고를 할 때 법정에 직접 나온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좀 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있지만, 제가 그 당시 이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직접 30년 구형을 하고 구형 이유를 선고한 게 맞습니다. 당시 KBS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KBS 뉴스인데 이게 2018년 2월 27일 속보로 뜬 기사입니다. 박근혜 1심 4월 6일 선고를 하는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다. 2018년 2월 27일 기사죠.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렸는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기사에 한동훈 이름이 나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재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돼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30년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도 내일 어떤 이 간접적인 접촉이라도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내용은 다시 확인되고 취재된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